없다. 얘네들이 많구나. 이따가 가져가지고 바꾸면 돼. 시간 멈춰. 시간은 이거 하루 명절이라고 준비해. 시시. 괜찮아. 여기다. 빨리 왔습니다. 잠깐만. 여기. 이거 원론적으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여기 지금 단원 명이 뭐냐면 삼각함수지.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삼각비를 추가한다. 이건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한때 처음 배웠다고. 자, 그럼 삼각비를 갖다가 적용을 하려면 은비야, 우리가 무슨 내용 필요하니? 삼각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막 쓸 수 있거든. 무슨 도형이 필요해? 어떤 도형?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 빗변의 길이 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하고 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삼각비거든. 그래서 이 가닥 갖다가 내가 기준각이라고 놓고 이 기준각을 세타라고 두면 밑변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A라고 놓고 밑변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놓고 높이를 갖다가 C라고 놨을 때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그 다음 탄젠트 같은 경우는 B분의 C 이렇게 하고 된다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삼각비에서 사용되는 요 각도 있지? 각도의 큰 단점이 있거든? 어떤 단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사용했던 요 삼각비에 사용되는 요 기념, 요 각도들 같은 경우는 60분법으로 이루어진 각도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했다. 이거 뭐 우리가 작년에 했던 내용이니까 내가 60분법이 어떤 뜻을 가지는 용어인지 그렇게는 설명 안 할 건데 그 수빈아 60분법 같은 경우는 이게 디그리라는 단위를 이용한 각도들이지.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이런 각도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무슨화 시켰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 각도를 갖다가 함수화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는 각도 있지. 각도를 갖다가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갖다가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갖다가 다룰 때는 정의역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의 함수값들을 주로 다뤘어? 자, 우리 함수 배웠던 거 쭈루루 떠올려보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정의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범위야? 로그함수는 양의 실수지. 지수함수는 전체 실수. 2차 함수도 전체 실수. 1차 함수도 전체 실수. 수투 갈까? 3차 함수, 4차 함수 떠올려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야? 실수잖아. 그러면 각도를 갖다가 단위를 60분법으로 이루어진 각도를 이용해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각도를 갖다가 실수화시키고 싶었다고. 얘를 갖다가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각도를 60분법인 각도를 갖다가 실수로 표현하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럼 이 호도법 같은 경우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걸 줄임말로 호도법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갖다 표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도형이 부채꼴이겠지. 그리고 이 각도를 갖다가 이제는 1도, 2도, 3도 이런 디그리 단위로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무슨화 시키겠다고? 실수로 표현을 하겠다고. 빨리 와. 그래서 이 각도를 갖다가 실수로 만들었을 때 이 각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각도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니까 이 각도를 세타로 볼게. 내가 이제부터 쓰는 이 세타라는 표기법은 실수일 때 내가 세타로 쓸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쓴 거야. 왜냐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대에서 가져온 각도 같은 경우는 실수가 아니라 다 어렸어. 60분법에 이루어지는 각도들만 다르기 때문에 표기법상으로 세타라고 쓰면 안 돼. 원래 원칙상으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얘네들 모든 참고서에 보면 여기를 갖다 어떻게 쓰냐면 알파, 도 이렇게 하고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타 같은 경우는 실수로 만드는 각도에 한해서만 보통 세타라고 많이 보통 써. 그럼 보자. 그럼 이 세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건 정의가 받아들인데 그래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이 아이 단지름 이 호의 길이가 L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복수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180도라는 각도를 갖다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건 이제 바로 돼야지. 수빈아 180도를 갖다가 호도법 실수로 나타내는 애는 얼마야? 그래 파이였지? 그래서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 바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이 방식이 이거 실수야. 각도에 실수화 시킨 거야. 45도는 특수각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지. 45도는 어떻게 돼? 태균아 4. 그래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8이 되겠지. 30도는 6분의 8. 됐지? 자, 그럼 넘어갈게, 얘들아. 거기 보면 지금 일반각, 호도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내용 설명을 했고, 거기 또 새로 등장한 용어가 뭐냐면 시초선, 뭐 동경 이런 말 나왔는데 이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 넘어갈게. 우리 하나만. 지금 우리가 보통 좌표표면상에서 시초선으로 많이 쓰이는 선이 X축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요선 있지. 요선을 갖다가 보통 시초선을 많이 써. 그리고 이제 동경을 갖다 내가 그렸는데 동경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이는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동경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각도는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이렇게 움직이면 수빈아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쪽 파트 같은 경우 문제를 하다 보면 각에 이제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부호가 붙기 시작해. 그건 당연한 게 각도를 갖다가 무슨 시켰다고 실수화 시켰잖아. 그럼 실수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단위의 숫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억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뭐? 음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의 방향?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30도라는 각도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얘를 갖다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30도 이렇게 인지를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30도라는 이 숫자가 보였을 때 30도라고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왜냐면 선생님 방금 동경 개념 설명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제는 무슨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냐면 회전동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30도라는 각도를 갖다가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얘가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시작을 해갖고 얘가 이것만큼 30도만큼 끌어올려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한 바퀴 돌려갖고 30도만큼 올려온 건지 또는 얘를 갖다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30도만큼 올라간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너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될 때. 그래서 이제는 무슨 운동이 도입이 되냐면 회전 운동이 도입이 되면서 얘들아 한 바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각도로 다닐 때 360도지. 이렇게 인지를 해.
해야 돼. 30도라는 이 각도에 대한 이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숫자를 보면 그냥 30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이 도입된 녀석에다가 플러스 30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내가 여기를 갖다 점수라고 쓴 이유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점수 이렇게 쓴 거야. 됐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갖다가 단순히 4분의 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을 도입시켜갖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고. 됐어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 백그라운드 배경식이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까지 다 끝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서 쭉쭉 읽어봐. 165페이지 보면 호도법과 60법의 관계 있지. 그거는 뭐냐면 이거야. 각도가 이제 60분법으로 주어졌을 때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호도법이 나왔을 때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그거 알려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 135도가 나와서 이거는 지금 각도가 60분법으로 표기가 된 거지. 얘가 딱 호도법을 이용하고 실수로 표현해버려. 그럼 그럴 때는 할 때 내가 곱하기 180분의 8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실수로 바꾸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2 파이 각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번에 문제에서 제시된 각도는 호도법 기준으로 실수로 표현이 된 거지.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60분법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파이는 80 이렇게 하고 비글 단위 이용해서 계산해서 값쓰면 된다고. 그치? 자, 165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따로 내가 언급 안 해도 되지?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거는 여기서 파생된 거야. 내가 아까 전에 각도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 이걸 갖다가 내가 세타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L과 각도를 비교했을 때 이 반지름을 갖다가 이항식에서 넘겨서 계산을 해버리면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부채꼴 넓이 같은 경우도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의 RL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거기 167페이지인 내용은 굳이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그건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이건 문제 풀면서 너네들이 그냥 그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용해갖고 그냥 응용해서 풀어버리면 돼. 그냥. 자, 168페이지 볼게. 자, 여기가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내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마풀 개념 1번 보면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갖다 적극품을 위해 되는 거 몇사분의 각인지 구하라고 돼 있지. 자, 1번 문제 보면 480도라는 각도가 나뉘는 480도를 회전 이동, 회전 운동 이거 개념을 도입해서 나타내버리면 얘는 360도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360도 곱하기 몇 바퀴 하면 돼? 480도는 일단 한 바퀴 돌리자고. 한 바퀴 돌리면 몇 도가 남아? 120도. 그래. 그래서 480도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20도. 그러면 얘 실제는 몇 도라는 얘기야? 120도라고. 120도 몇 사분면 얘들아? 얘들아 이게 90도지. 이게 80도지. 270도지. 360도지. 120도면 몇 사분면 있는 거야? 그래. 2사분면.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쪽 페이지는 넘어갈게.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169페이지. 얘들아 169페이지 내용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 내가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이거는 교과서랑 참고서 없어. 그러니까 필기. 왜냐면 선생님이 이런 자연 숫자들을 갖다가 자연수를 갖다가 쭈루루 다 나열했어. 다시 선생님이 지금 나열한 숫자들은 다 자연수야.
그럼 저 자연수를 갖다 쭈루루 날렸을 때 쟤네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자 얘는 어떻게 읽어? 그냥 익히 읽지 말고 그렇게 읽을 거면 내가 질문을 안 던졌겠지? 수빈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지유야 이거 뭐라고 읽어? 지은아 이거 뭐라고 읽어? EK 이건 EK 필요가 안 된다니까? 뭐라고 읽어? 태근아 이거 뭐라고 읽어? 그래 짝수 또는 2의 배수야? 얘들아 이거 뭐라고 읽어? 아 그렇지 홀수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자고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인 애들 그럼 자연수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의 배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숫자들은 2의 배수 또는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의 숫자들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해. 다시 얘를 갖다가 2의 배수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0인 애들 또는 2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럼 다시 얘네들을 갖다가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나눠 떨어진 애들이랑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로 전부 다 표현 가능. 2의 배수 같은 경우는 2 10 이런 애들이지?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3, 5, 7, 9인 애들이지? 그럼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지. 자, 또는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2인 애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3의 배수 관점에서 봤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이랑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랑 나머지가 2인 애들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자 볼게. 3의 배수지 3의 배수지 3의 배수지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있지 4 있지 그 다음에 7 있지 그럼 또 뭐 있어 10 있지 나머지가 2인 애들은 2 그 다음에 5 8 이래야 되잖아. 오케이? 자, 이 논리라면 5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5로 나눠서 나눠 떨어진 애들이랑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이랑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2인 애들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3인 애들 어디까지? 나머지가 4인 애들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현 가능. 이 논리 이해됐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얘들아, 마플 게임 2번 봐봐. 2번 보면 세타가 몇 사분의 가게? 얘들아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가? 2사분면에 가. 그럼 세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지? 얘들아 2사분면이라 했으니까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랑 몇 도 사이인 거 같아? 몇 도랑 몇 도 사이인 거 같아? 세타가 어? 그렇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몇 도를 물어봤냐면 세타라고 반으로 나누면 좋거든. 이거지. 그래서 1사분면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아 다 봐봐.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상관없이 도입 부분 언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1사분면을 갖다가 단순히 90도, 180도 이렇게 고정시켜서 바라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어떤 각도가 주어졌을 때 그 각도를 그 각도 자체로 바라볼 게 아니라 거기다가 회전운동 개념을 도입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사분면에 있다. 아니 미안해. 얘 같은 경우는 2사분면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식을 쓸 게 아니라 회전운동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이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겠지? 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갖다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구할 때 내가 팁을 알려줄게. 요 각 있지? 요 각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요 관계식은 무조건 회전 운동의 의미가 내포된 식이어야 돼. 회전 운동. 그럼 회전 운동이면 한 바퀴 돌리면 360이지, 두 바퀴 돌리면 720이지, 세 바퀴 돌리면 1000 뭐 몇 도겠지? 음의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360이지, 두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720이지. 그런 식으로 회전 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식이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360의 배수여야 돼. 정수 배수. 근데 지금 360의 정수 배수야? 아니지. 그럼 얘가 360의 정수 배수가 되게끔 이 정수라고 맞춰줘야 되거든. 됐니? 다시. 내가 방금 전에 이거 설명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수 정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물론 0이랑 음의 정수는 안 적었는데 정수도 마찬가지 논리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들은 배수랑 배수가 아닌 숫자들로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즉, 2의 배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2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이랑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로 전부 다 표현 가능하고, 6의 배수 봤을 때도 마찬가지. 6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 그럼 나머지가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4인 애들, 5인 애들까지 다 표현 가능. 됐지? 그럼 봐봐.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정수에 뭐의 배수를 넣어야 360이 되니? 자, 2의 배수를 해야겠지. 그래야 봐봐. 얘랑 얘랑 합하면서 얼마가 되는데 360이 되면서 회전 운동이라는 개념이 내포가 될 거 아니야.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정수 같은 경우는 2K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2K로 시작했으니 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이랑 또 어떤 애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애들? 1인 애들. 이렇게 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얘네가 다 식을 갖다가 두 개를 쓰라고. 그럼 봐봐. 첫 번째, 내가 2K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2K일 때는 얘가 몇 사분면 있는 거야? 45도랑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 이렇게 쓰면 돼. 두 번째, 이 정수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만 남았으니까 걔네들 때는 여기다가 2K 플러스를 대입해. 아니, 여기다 대입해. 미안해. 여기다 대입해. 그럼 이거 전개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얘랑 곱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야. K의 정수니까 180에다가 45도 더하면 되겠지. 얘 몇 도냐면 225도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2K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 더하기 90도니까 몇 도? 27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여기서 몇 사분면? 세타분면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353번 봐봐. 353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 그러니까 4사분면. 세타가 4사분면이라기 때문에 세타 같은 경우 식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됐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분의 세타랑 4분의 세타 두 개야. 3분의 세타부터 들어. 3분의 세타는
3으로 다 나누면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겠죠? 자,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20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정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식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가 밑줄침 보겠지? 요놈은 회전 운동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식이어야 돼. 그럼 360도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정수들은 뭘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식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겠지.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 첫 번째. 두 번째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마지막으로 나눈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2인 애들로 정수가 다 좀 더 표현 가능하잖아.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하라고 이거는. 첫 번째, 3으로 나와서 나눠 떨어진 애들이야. 그럼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버리면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지? 이 경우는 몇 사분이야? 미안해. 이 경우는 2사분면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 3을 나눴는데 나머지가 얼마인데? 1이네.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얘 여기다 대입해서 이거 전개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야. 자, 더하기. 이거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 120도지. 120도에다 90도 넣으면 210도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 그 다음에 120도랑 이거 120도인데 이거 바꾸니까 얼마? 240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경우는 몇 사분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면 2인 애들 정수가 조놈들일 때.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대입을 했더니 자,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20이랑 얘랑 곱하기 한 240이지. 240이랑 90이라고 하면 얼마? 130도야. 그럼 이거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그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정수 240도 이거 했더니 얼마? 36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경우는 몇 사분이야? 이게 3분의 세타일 때 볼 수 있는 사분면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또 뭐냐면 4분의 세타고 해야 되지. 그럼 4분의 세타는 이걸 또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똑같이 하면 돼. 이제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정수 4로 나왔는데 4이 24 30이니까 뭐 7점 얼마 나오겠지? 저것도 90도 곱하기 정수 되겠지? 그럼 이 경우에 마찬가지더라. 이번에는 90도지. 이 밑줄 친 부분이 회전 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번엔 뭘로 나눴을 때? 360도를 만들면 된다니까? 90도에다 얼마나 곱하면 360도가 돼? 4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정수들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접근을 하자고.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떨어진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나머지가 3인 애들 줄로 쓰면 4분의 파이일 때 나오는 거 4분면이 나오겠지? 그 4분면이랑 이 4분면이랑 동시에 겹치는 거 없으면 돼. 문제에서 지금 보면 3분의 세타랑 4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존재하는 4분면을 했으니 됐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안 한다. 시간 관계상. 자, 넘길게. 170페이지.
필기해놔. 노트 있으면 괜찮죠. 내가 그 나올 수 있는 상황 전부 다 정리해. 이 단어명을 봐서 알겠지만 두 동경의 위치가 돼. 두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 두 개가 주어진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은 일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0초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Y축이 주어져 있어. 그때 한 개의 동경은 이렇게 이 빨간색 동경을 내가 L로 놓을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동경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놓고 얘를 갖다가 L자를 놓을게.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빨간색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갖다가 내가 알파 이렇게 놓고 그래서 파란색 동경이 이루는 가격 크기도 보면 얼마냐면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 일치하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 동경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정수 바퀴만큼 돌았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식으로 쓸 거니까 알파 배제 갖고 올게. 얘 n 바퀴 돌았다 할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자, 파란색 동경에 대한 식은 빨간색 동경이랑 파란색 동경이랑 똑같은 바퀴수만큼 회전했다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60 곱하기 다른 숫자 쓸게. n바퀴 돌았다 할게.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지.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 하면 이 상황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끄트머리 녀석도 있지. 얘가 다 없애면 돼. 그거 없애려면 여기서 빼야 되냐 둬야 되냐? 빼야 되지. 그래서 내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할게. 아니고 요건 내가 L 파란색 해야지. 그래서 L 빼기 L 프라임 이렇게 보면 360도 곱하기 M 빼기 N이지. 근데 얘들아 M이나 N이나 둘 다 뭐야? 정수잖아. 그래서 저는 얘는 나랑 통으로 그럼 관계식을 때 내가 저렇게 해서 풀면 돼. 그냥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자, 이건 Y축 대칭이다. 자, Y축 대칭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한 개의 동경은 이렇게 주어져서 이거 L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빨간 L이 이 시초선과 이런 가격으로 알파 들어가보면 빨간색 동경이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식으로 쓰면 360도 곱하기 정수바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번에 내가 파란색 동경을 그릴 건데 이 파란색 동경, 빨간색 동경이 서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Y축 대칭인 상황이어야 돼.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이 파란색 동경의 이름을 갖다 내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X를 이렇게 놓으면 요 놈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갖다 내가 요거나 놓으면 얘는 절대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알파인데 요것도 알파만큼 올라가겠지. 근데 실제로 각도를 갖다 잡았을 때는 그냥 알파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안 돼. 내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동경이 움직일 때는 항상 출발 시초선이 어디라고 했어?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몇 도만큼 왔어? 180도만큼 온 다음에 알파만큼 다시 올려야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뭐겠어?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에 대한 식은 식쓰면 돼. 같은 360도 곱하기 n바퀴 그다음에 플러스 180도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식을 쓸 거거든? 그럼 이 경우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다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하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L 더하기 L 프라임. 그래서 얘는 어떻게? 360도 곱하기 40도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우려고 하면 물론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데 얘 공부할 거 많잖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짓듯이 많은데 이거는 외워서 아니 이해해서 문제 풀 때 이해로 푸는 거야. 자, 세 번째 얘들아 Y축 대칭 나와서 이제 뭐 나오겠냐? Y축 대칭
T의 동경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쓸게. 그리고 이번에 이 빨간색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로 설정을 하면 자, 식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파란색은 얘랑 x축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 시초수는 여기야.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와도 된다고 해도 되고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회전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바퀴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식을 세야 돼?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결과를 봤을 때 얘랑 결과는 똑같지. 근데 식의 구조가 다른데 실제로 계산할 때 얘는 어떻게 빼야 돼? 빼. 얘는 뭐해? 그거 주의해. 그치? 네 번째 들어온다. 이번에는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면 요 직선의 대칭이거든? 그럼 얘가 몇 도냐? 45도지. 시작할게. 자, 이번에 나 빨간색 동경을 갖다 그리니까 나 빨간색 동경을 내가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이 빨간색 동경이 이번에 마찬가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갖다가 내가 알파도 이렇게 보면 얘 같은 경우 식셈을 360도 곱하기 그냥 바로 정수 쓰기면 플러스 알파 x는 되겠지. 이제 n 안 쓰면 정수로 쓸게. 근데 조성은 다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쓸게. 파란색은 이 흰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 흰색 직선에 대해서 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도 각도의 크기는 알파겠지. 하지만 요 놈에 대한 식을 쓸 때는 360도 곱하기 전파한 다음에 파란색도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90도만큼 온 다음에 거꾸로 알파만큼 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90도 빼고 얼마? 알파 x잖아. 그치?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저 알파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어떻게 하면 돼? 상황 되겠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360도 곱하기 정수가 얼마? 90도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좀 잘 적고 있지? 아니면 찍든가. 여기 쓸 거 많아. 쌤 지워도 되냐? 지현아 지워도 돼? 아니 다섯 번째 뭐냐면 얘들아 y는 x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것도 나오겠지. y는 x 당연히 이것도 있어요. 그럼 봐봐. x축이 뭐 있어요?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치? 자 이번에 내가 빨간색 동경을 하다가 요걸 한번 할게요. 됐어? 그랬을 때 이 각도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보면 이놈의 L이라고 왔을 때 저 L은 360도 곱하기 정수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빨간색도 시작은 여기 시작이야. 그럼 이 알파라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180도만큼 온 다음에 올라야 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이 되니까 파란 직선을 그어버리면 파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어?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봐봐. 이 y축 기준으로 이 가의 크기는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저 파란 직선에 대한 식을 갖다 만들면 얘를 갖다 L3이라고 봤을 때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얘는 90도만큼 온 다음에 알파만큼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 저 관계식을 쓸 때 알파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겠지, 상황이. 됐어요. 자, 2개 더 남았다. 자, 그럼 6번째.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여. 원점 대칭을 점대칭, 분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문제에서 풀 때는 적응을 잘 못해.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한 개의 직선을 갖다가 회전이동 시키면 회전이동이 180도 회전이동이야. 180도 회전이동 시켰을 때 나머지 한 개 포개해주고 그거를 원점 대칭인 거야. 상황이. 그럼 봐봐. 한 개의 동경을 갖다 나 요거로 할게. 이거 볼게. 파란색은 빨간색 동경이랑 원점 대칭이 되게끔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180도 회전이동. 그래서 파란색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 각도가 있는 이 각도가 180도라고. 됐어? 그럼 봐봐. 이 빨간색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쪽 방향을 알파라고 본다면 이 L의 식이 이렇게 되겠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파란색 들어가서 파란색은 얘들아 봐봐. 얘가 크기가 알파야. 여기도 크기가 얼마일 거야? 알파지. 여기도 알파야. 이거 둘이 어때? 막국지각 아니야? 막국지각이잖아. 그러면 각도가 어때? 똑같이 알파겠지. 얘는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시작해서 180도만큼 온 다음에 알파만큼 맞다 이렇게 보면 되지. 얘는 이렇게. 됐나? 인상치가 되게 그래. 이해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알파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붙여. 라스트 한 문제. 이거의 두 동경의 어떤 상황? 수직인 상황, 90도가 되는 상황이야. 자, 빨간색으로 들어갈게. 빨간색으로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파란색보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얘는 왜 90도 플러스 알파냐면 봐봐.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시초선에 시작해야 돼. 알파만큼 온다면 90도 더한 거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알파를 없애는 상황으로 관계식을 만들려면 이런 걸 빼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끝. 동경의 위치관계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준 거야. 보통 참고서나 교과서에는 이거랑 이건 없어. 원점 대칭까지만 있어. 5개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저 2개도 혹시 나올 수 있어서. 됐어? 자, 그럼 들어갈게 얘들아. 170페이지. 호호호 170페이지 앞쪽에 3번 보자. 자, 세타의 각의 크기가 0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래. 그때 7세타랑 세타한테는 두 동경이 주어졌대. 그럼 한 개의 동경의 각도는 세타인 거고 나머지 한 개의 동경의 각도의 크기는 7세타인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지금 두 동경의 혈 어떻게 되더라?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 아까 전에 그림이랑 상황 설명 다 해줬잖아. 머릿속에 떠올려. 일치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때려. 그러니까 그림만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머릿속에 박아봐. 일치한다 하면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놈을 내가 7세타를 할게. 7세타를 가진 동경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동경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해도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7세타 동경에 대한 각도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정수바퀴 더하기 얼마? 7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흰색은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은 360도 곱하기 정수바퀴 더하기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세타랑 7세타가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럼 그걸 없애게끔 하려면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6세타 이렇게 되겠지. 6세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바퀴 식을 만들어야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때 세타의 크기 구하랬지?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정수바퀴를 구하고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정수바퀴이기 때문에 0부터 다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세타가 0도랑 360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 안에 들어가는 각도로 갖다 답으로 다 쓰면 된다고. 0 대입하면 0이지. 근데 0은 부모가 안 되면서 버리고 1 대입하면 몇 도야? 60도가 나왔지? 2 대입하면 120도 3 대입하면 180도 6에서 다 되네. 240도 어디까지? 300도까지 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다 5개 쓰면 된다고. 그치? 자 2번 이건 봤더니 뭐래 주어진 상황에 방향이 뭐래 얘들아? 방향이 반대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두 동경의 방향이 반대라고 가고 있는 방향이 반대고 어디 위에 있다고? 일직선 위에. 그럼 이거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다.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한 개의 동경을 내가 방향을 일로 보낼게. 근데 이거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직선만 되면 일직선이 위에 있지. 그게 무슨 상황이야? 원점 대칭. 그렇지. 원점 대칭의 상황이라고. 그거 떠올려. 그럼 얘는 봐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얘 같은 경우 그러면 180도 더하기 알파 될 거 아니야. 알파를 없애려면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 7세타에서 세타 빼. 이것도 식이 어떻게 되냐면 6세타 이렇게 되고 얘는 360도 곱하기 정수 180도 나왔겠지. 이거 풀라고 6 나눈다? 6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정수에다가 0부터 대입해. 0도 대입하면 얼마? 30도지?
30이랑 더하면 90이지. 마지막 어떤 360도 되려면 2 대입하면 150도, 3 대입하면 210도, 4 대입하면 270도, 5 대입하면 얼마? 330도.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 저거 다 쓰면 된다고. 그래서 356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머릿속으로 그림만 떠올릴 수 있으면 보다 네 얘기 알아보고 판단해서 그냥 식 쓰면 된다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특히 11페이지. 자, 171페이지 보면 마플게임 4번 1번 보면 반지 이름의 길이가 얼마래? 반지 이름의 길이가 6, 중심각기가 얼마?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를 구하세요. 되겠지 얘들아.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이런 문제 나오면 각도가 60분법으로 나오면 60분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더호법으로 바꿔. 그러면 이 기준거를 갖다 포도법을 바꿔보려고 실수를 바꿔보려고 150도를 줬지. 이게 얼마냐면 6분의 8 되겠지. 자 보자. 호의 길이는 이거지. 얘는 R세타니까 얼마야? 했어. 자, 넓이 들어간다. 넓이는 2분의 1의 RN이지. 넓이를 S라고 보면 2분의 1의 R6 N 곱하기 얼마? 15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 359번 그 다음 359번에 1번 좀 해봐. 연습장 없는 사람 지은이 있고 혜기는 안 있어? 됐어? 도영이는?
풀었어 얘들아? 풀었어 소리야? 잘했어.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잘 이해한다 얘들아. 저희 문제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파란색 얘가 와이퍼거든? 얘가 이렇게 닿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영역은 이 부채꼴 전체가 아니라 얘야. 쟤는 부채꼴이 아니잖아. 그럼 쟤는 공식 써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안 돼.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볼 거야 쌤은. 빨간색 부채꼴 있지. 얘 구해. 여기서 조그만 노란색 부채꼴이 있고요. 저거 빼자. 그렇게 구하겠다. 그러면 봐봐. 빨간색 같은 경우 반지름이 40이지. 중심각을 3분의 2 파이. 됐어? 그러면 빨간색 입장에서 부채꼴 넓이는 6분의 1에 40 곱하기 3분의 2 파이 이상 되겠지. 됐어? 자 이제 노란색 들어간다. 노란색은 2분의 1에 자 여기 전체가 40인데 파란색 와이퍼가 32면 노란색은 얼마겠어? 10이겠지. 2분의 1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3분의 2파이에 3분의 2파이. 그치? 자 넘길게 얘들아. 상관없이 정의. 자 이것도 보면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문제 풀긴 푸는데 답이 다 틀릴 거라고 부호 때문에. 왜냐면 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을 구하는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따라서 값이 부호가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거기 R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경의 길이야. 써. 동경의 길이 또는 원의 반지름. 여기 알파벳 R이 의미하는 건 반지름 또는 동경의 길이야. 그럼 얘들아 난 이제 반지름이라고 했지. 또는 동경의 길이 이랬지. 이거는 음수값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어. 길이잖아. 무조건 양수야 그거는. R은. 자, 그 다음에 거기 알파벳 보면 y도 있고 x도 있지. 그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y가 아니라 y 좌표야. 정확하게 알아. y 좌표 써. x는 그럼 뭐겠어? x 좌표야. 그럼 x 좌표, y 좌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어? 그지? 보자. 이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는데 그럼 세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문제 수거라는 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식 외워라. 얘는 이거야. 의미를 기억해야 돼. 얘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에는 x좌표분의 y좌표야. 그럼 봐봐. 뒷각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이거 니네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서 내가 좀 다시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삼각대를 이용하면 우리 뒷각삼각형 입장에서 기준각이 여기가 돼야 되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고,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쓰잖아. 근데 여기서는 함수잖아. 이 빗변을 단순히 그냥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동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동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준각이 이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세타가 착각하면 요 각이 아니에요. 여기 시작하고 이 각이야. 됐어?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뭔가 동경이 지금 내가 일부러 2, 4분면 그은 이유가 1, 4분면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는 세타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세타가 2가 아니라 이거라고. 내가 예시로 들어줄게. 봐봐. 얘들아, 내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거든. 다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럼 그림의 구조상 음수값이냐 양수값이냐. 그리고 이거잖아.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림이 이거니까. 이게 양수잖아. 직선에서는. 봐봐. 요 각도를 내가 135라고 해. 그럼 요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30도 이렇게 되겠지. 내가 그냥 여기다 잡을게. 시각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30도, 여기 45도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요거를 기준각으로 해서 상관함수 값을 구해버리면 요 기울기는 이거보다 이거지. 그럼 이게 탄젠트잖아. 그럼 탄젠트 45도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는 기울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기준각을 이걸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잡아야 된다고. 135도. 그래서 탄젠트 135도에서 얘는 우리가 뒤에서 배운 거지만 2학년 때 했다는 걸 믿고 각변 쓰면 이렇게 되지. 180도 빼기 40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145도 되면서 얼마나 폴라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라고. 다시 이거 할 때 이 동경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을 갖다 다 구할 때 기준각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항상 시초점 여기 출발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잡고 했다가 이상한 거 나온다고. 됐지? 틀리지 마 이거. 자, 넘길게 얘들아.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상관함수 값을 보는데 그건 뭐 다 알잖아. 우리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라는 얘기야. 사는 사인만 플러스라고. 탄젠트 뭐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됐지? 넘어갈게 이거. 자, 176페이지 보면 거기 목세 공식, 뭐 제곱 공식 나와있는데 이거 당연히 알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설마. 자, 넘길게. 얘들아, 177페이지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거 외우면 미친 짓이야. 여기 있지? 넘길게. 178페이지. 자, 어떤 동경이 주어졌는데 거기 각도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3분의 8이 아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을 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8이 됐어. 그러면 빨간색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시초선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땡겨주고 오잖아.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면 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양의 방향
움직였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갖고 있는 공간이 300도이지. 300도가 되는 분경이야 지금.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걸어야되면 이걸 걸어야 돼. 마이너스 θ야. 됐어? 그럼 봐봐. 이걸 갖다 이렇게 보자고. 직각삼각형 이거 이용하고 풀 건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3으로 삼지 말라고. 삼지 말라 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얘는 이 분명은 시초선 한번 출발해. 시초선 출발해서 얼마만큼 왔어? 2파이만큼 왔지. 2파이만큼 와서 얼마로 떨어진 거? 세타만큼 떨어진 거.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이 각도는 이렇게 보는 거야. 360도만큼 왔지. 이렇게 보라고. 됐어? 준비가 됐냐? 기준각을 이걸로 잡으면 여기서 한번 시작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됐냐?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사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코사인은 타젠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사인 2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경우는 이거 각변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90도 짝수로 해서 홀수로 했어요. 고2 때 써 얘들아. 고2 때 한 내용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2학년들한테 이렇게 설명 안 하지. 90도 짝수로 해서 어떻게 해? 일단 사인이 x지. 그 다음 너희들이 부호를 판단해야 되거든.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4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갔으니까 4사분면이잖아. 그럼 부호는 얼싸 조금 곱셈만 플러스 얘는 사인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근데 아까 세타가 얼마래? 3분의 파이잖아. 사인 60도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60도. 아니,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유지잖아. 됐어? 이제 코사인 들어간다. 코사인 같은 경우 일단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됐어. 90도에 짝수를 했으니까 내가 뒤에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90도에 짝수를 해서 홀수를 했어요. 90도 홀수를 해서 하면 90도 270도 그 다음에 얼마냐? 450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함수가 밖에 안 바뀌어. 바뀌고 영도 180도 90도 짝수로 해서 360도 이렇게 올 때는 540도 이렇게 올 때는 함수가 안 바뀐다고. 미쳐버리겠다. 이거 작년에 1학기 때부터 날아가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일단 이 90도 짝수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부호는 4사분면이지. 얼싸 한 코니까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 2분의 1 쓰면 돼. 됐지? 아이고. 탄젠트는 안 하나 따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2,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62번 볼게 얘들아. 362번에 어디 보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아니 362번에 2번에 가지고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가서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얘들아 우리가 밑줄 거 마이너스 루트 3.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미리 말할게. 내가 저번에 한번 너무 했던 것 같은데 삼각함수와 가정에는 요 그림상에 되게 의미가 있어. 탄젠트는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직선이랑 같이 동반돼서 나올 거야. 이과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까? 미적분 하면 탄젠트의 접선정리 보면 나오잖아, 지은아. 그치? 방금 했잖아. 이씨. 탄젠트 기울기,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 이렇게 보라고. 근데 그림상에서 직선이 주어졌는데 대놓고.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뭘로 구하라고? 탄젠트. 자, 이 동경에 대해서 지금 힌트 준 거지. 이 동경. 이사분면에 있는 거. 그러면 고도선 구하고 직각상을 조금 만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잡고 얘 같은 경우 탄젠트 세트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걸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라고. 문제에서 준 게. 얘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보지 말고 결국에는 얘도 삼각 비를 이용하거든. 일단 1 봐봐. 오케이? 그럼 봐봐. 탄젠트 같은 경우는 x좌표보다 y보다 공식 구조상 x좌표 y 그지?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얼마? 마이너스. 그럼 이게 얼마나 나와? 3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랑 사인 다 뽑아내라고. 봐봐. 피타고라스면 요건 동경의 길이야. 반지름의 길이. 이건 무조건 양수야. 얘가 2, 4분면에 있다, 3, 4분면에 있다, 4, 4분면에 있다. 이 빗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이건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를 인지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럼 끝났다.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얼마? 사인은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그래서 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됐지? 아이고, 초조해서 안 되겠다. 얘들아 10분만 갔다 갈게. 화장실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졸린 사람들은 예전 편의점 갔다 와도 돼. 편의점 가서 커피 사와도 돼. 빨리 갔다 와. 갔다 올 사람은 돼. 지은아 이거 받았지? 뭐예요? 지은아 너 이거 안 받았지? 저 받았어요. 받았어? 확실히 네가 하냐 엄마가 해야지. 아,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너뭐 이쁘다고 줘 이거를. 엄마 되는 거지. 그래요? 이쁜 짓을 해야지. 저 상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맨날 들고 이러는데. 나 약간 이 느낌 받았어. 약간 초등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그만큼 했어요. 잘했죠? 약간 초딩이냐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칭찬받으려고 당연한 거를. 아유, 얘는 지금 사람이 근데- 지금 없잖아요. 야, 나 이거 고3이면 얘 잠자는 거랑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공부만 해야 돼.
고3이야. 쌤 고3 방학 때몇 시간 자야 돼요? 선생님은 정시간이 있어. 6시간밖에 안 잔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7시간 자다가 네. 7시간 자고 공부를 해봤거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부족하다고 양이 할게 너무 많이 있어. 거 같으면 조절하고 파악을 해봐. 너 좀 보고 싶 제대로 안 했대. 내가 계획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 선생님도 공부를 8시간씩 자는데. 파이팅. 7시간 갖고는 이거 공부 사이즈 안 나오더라고 양이. 그걸 줄여주지. 다 시간을. 수빈이 오빠야? 뭐지? 아, 맞다. 2학년에 있어. 수빈이. 사람이가 중학생이요. 좀 되게 재밌어. 몇 시였어? 12시? 밥 먹고 왔어? 혼자서? 아, 그리고 니네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라. 내가 보면 이제 다음 주? 다음 주가 빠르면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수능 특강 나올 거야. EBS 수능 특강 나올 거라고. 보통 1월 말 되면 나오거든. 설 끝나면 아마 나올 거니까 수능부터 사서 알아서 풀어. 나왔어 벌써? 깜짝이야. 벌써 나왔어? 나왔어. 땡큐. 아, 나왔네. 어제 나왔네, 어제. 얘들아, 사? 수능특강? 나왔네. 아, 이게 지금 쌤 보니까 지금 그 오프라인은 아직 안 나왔고 EBS 홈페이지 사이트랑 온라인은 어제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하면 2월 초에 방학수업 예정이래. 2월부터 풀어. 빨리 집에 가고 오늘 집에 가서 원가 받아갖고 인터넷으로 구매해갖고 2월 초부터 풀으라고. 내가 이거 왜 풀라고 하냐면 그냥 보통 이 계약하고 나면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수업 안 할 거 아니야. 물로 수업 아니면 다 대부분 다 국민교과서야. 고3 국민교과서 다 수능으로 할 거거든. 아마 시험 여기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수험부터 해. 알겠지? 그리고 문과인 사람들은 학통도 사서 풀어서. 알겠지? 은비야, 미적분 사라. 지은씨, 네? 미적분 사라고. 네. 태연아, 너도 미적분 사? 사야 돼? 태연아, 너 지금 미적분 못 사겠네. 너 아직 안 해가지고. 원장님이랑 한 바퀴 돌리고 나면 풀어, 알겠지? 그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 하는 학교들은 그 최현이 너 니네 학교처럼 그 중앙고도 마찬가지. 중앙고도 3학년 때 선택 과목 하잖아. 거의 다 수특이잖아. 거의 다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 수특 니 펼쳐보면 알겠죠.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있는데 레벨 3까지는 안 되고 중앙고나 거기는 애들 공부를 안 한다는 거 선생님들도 알아서 레벨 3 됐다가 애들 수업 못 된다는 거 알아서 레벨 2까지 내죠. 그거까지 할 때 2등급 무조건 나와. 달달달 외워버려. 통 나가고 낼 거야. 작년에 미적분도 그렇게 냈으니까. 틀리다.
졸립지? 지금 보니까 숙제 얼마나 남았죠? 진도가 생각보다 다행히 깊진 않네. 네. 오늘 내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원래 내가 수능하고 그래프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오늘 186까지만 나오고 그렇게 반인데 지금 진도는 나쁘지 않거든? 절반 거의 절반이잖아. 나쁘지 않거든? 186까지만 나오고 왜냐면 그렇게 다 해라. 설에 지희야 설에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가면 안 돼. 엄마 또 머리 봐 그래. 집에 그냥 집밥 야 집이 이제 야 니네 집밥 엄마가 안 찍어줘도 되잖아. 니네들 할 수 있잖아. 설날에 서울 가면 장난 아니야. 아니 그래. 저안 가려는데 엄마가 서울 가야 된다고. 아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 좋아한다고 그 선생님이 남녀공학 같다 했잖아.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분위기상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애가 많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도 동아리를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니네랑 동아리가 개념이 달라. 니네는 학종을 그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동아리를 그런 거 나는 진짜 순수 즐기기 위한 동아리. 우리 때는 왜냐면 생기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쌤 두 개 들었거든? 한 개가 이제 밴드였고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 진짜 금방 친해졌을 거 아니야. 선배들이랑 막 친해지고. 근데 쌤이 고3 때 연애를 했거든? 했는데 근데 쌤은 쌤 여자친구가 공부를 잘했어. 쌤이 여자친구가 문과 전기 2등이었거든? 난 이과였고. 그래갖고 우리는 공부 딱 하고 그치 데이트를 거의 안 했지. 못했지. 그냥 공부 딱 하고 언제였더라? 그 6월 6일날 6월 6일 고3 6월 6일 빨간 날이잖아. 현충일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6월 6일날 빨간 날에서 고3들 같은 경우 무조건 다 학교 강제로 다 나오라 했단 말이야. 담임쌤들이 와서 막 감독하시고 그랬거든. 난 담임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 나 놀아서 놀 거라고. 딱 하면 나 서울인데 갔다 왔어.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점검해. 난 놀아도 될 정도로 공부를 했나.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 하루 정도는 본인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했거든. 갔다 오라고 그러면. 기회는 했어? 그러면 갔다 오고. 그럼 서로 갔다 오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면 갔다 와. 설날에 원래 다 안 가요? 고3들은? 나 안 가는데. 당연히 안 가지. 아니 왜냐면 갔다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선생님이 내가 이쪽 받는 말 아니야? 니네들 한번 공부해보라니까 제대로. 태균이 딱 표정 보니까 공부 제대로 안 했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공부는 하루만. 더듬하고 딱 하루만 아침에 딱 7시부터 시작을 해봐. 그러니까 눈을 7시에 뜨라는 게 아니라 눈 뜨는 건 6시 반. 눈 떠갖고 내가 말하는 스카든 뭐 독서실이든 7시부터 딱 앉아서 공부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딱 밤 10시, 11시까지 딱 공부해보고 그날 플래너를 점검해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이제 딱 사이즈가 나온다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네. 지금 선생님 미적분 반 애 중에 남자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걔가 딱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냐면 걔도 해보니까 딱 사이즈가 나와. 맞지? 생각보다 공부할 거 겁나 많지?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못하지? 네. 그러니까 걔는 진짜 엄청 긴장된대. 해보라고. 해보면 알아. 근데 다행히 여기는 문과 애들이 많아갖고 문과 애들은 아직 안 늦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문과 애들은 이과는 해라 진짜. 이과는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 안 해서 조금 늦긴 했다. 얘들은 할 게 겁나 많아 진짜. 야 미적분은 양 겁나 많잖아. 니 해봐도 알잖아. 영어가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전과목 다 해야 되는데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언제 다 할 건데 과학이랑. 문과는 감사해. 니는 확통할 거 없잖아. 사탐도 과탐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양 자체는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진짜 지금부터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독해 공부하면 가능해. 1년 만에. 그러니까 쌤도 지금 내가 말했지. 나도 강사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만에 기적 이런 애들 몇 번 봤어. 2학년 때까지 쳐놀다가 2학년 그때부터 진짜 딱 정신 차려갖고. 왜냐면 내가 예전에 축구부 받았거든? 축구부 내가 한번 가르쳐줘. 특기생. 운동부니까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1년 만에 성균관대 갔어. 정시로. 문과로. 가능하다고 보니까 문과는. 근데 이과는 좀 힘들어. 이과는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긴장하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줄 시간이 있어야지. 나 요새 미적분 지금 애들한테도 그랬어. 니네들 그렇게 어영부영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계열 틀라고 문과로. 문과는 진짜 할 게 겁나 많다고. 쌤도 본격적으로 나는 수험생 모드로 들어갔던 게 나는 고2 여름방학부터였어. 고2 여름방학부터 고산처럼 있는 거야. 왜냐면 그냥 겁나 많다니까 이과는. 수학만 해도 야 미적분이랑 미적분 너 야 봐서 알잖아. 지금 너 해봐서 알잖아. 은비 해봐서 알잖아. 그냥 겁나 많잖아. 그래 이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과들 다 의대랑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치열해. 그런 데 가려면. 알겠지? 딱 긴장하고 해. 문과 애들 아직 안 늦었어. 니들은 사탐이라 하면 사탐 지금부터 니 저 인강 신청했어? 그래 사이탐고는 오프라인 학원이 없잖아. 과학 학원 많은데. 그러니까 봐봐. 니 그걸 생각해봐. 사이탐고가 왜 오프라인 학원 없겠냐? 과학 학원 많지. 사회 학원 왜 없겠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별거 없다는 얘기야. 과학만큼. 네, 알겠지? 겨울방학 때 그 프리페이 신청했어? 뭐 메가야 아니면 메가로? 대성? 저것도 그냥 임종원 거 듣겠네. 그지? 해? 이투수 신청한 사람은 이지원 거 듣고 해. 봐. 너 선택하면 뭐야? 선택해놔. 사회문화? 그치 보통 사회문화 아니면 윤사하고 아니면 생명을 하겠대. 니 근데 지리 나왔냐? 지리가 한 번 하면 딱인데. 이지영이나 저 임정호도 들어. 그 사람들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딱 한 바퀴 돌리더라고. 은기가 다 하고 있지? 진짜로? 너 선택하면 뭐라 했지? 생지요. 어? 생지. 뭐? 너 이거 아니야? 네. 생지학 쪽에서. 깜짝이야. 생명과학이라 지금. 깜짝 놀랐네. 자, 하자, 얘들아. 탐구해서 빨리 3일 전까지 한 바퀴 돌려놔, 문과야 돼. 할 수 있어. 예빈아, 너 뭐 한다 했지, 너는? 어? 야, 그 사탐이니까 더 먹고. 윤사? 윤사는 하나 먹고. 네, 저, 사무하고 생명, 사문이랑 생명. 신문. 보통 그거 많이 하더라. 자, 이제 할게. 페이지. 나플게임에서 이겁니다. 자, 세타가 몇 수업 되는 거야? 3, 4분명 다. 그러면 얘들아, 그거. 1, 2, 3이지. 그러면 지금 동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타인 거야. 그리고 탄젠트 값이 지금 얼마냐? 사고도 있잖아. 그럼 봐봐. 너 아무데나 찍고 보내고 가서 직각 삼각형 만들어. 얘가 탄젠트는 정식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X좌표, Y좌표? 그러면 X좌표 얼마? 나산 Y좌표 얼마? 나사 그럼 반지름이 되면 3대 4대 5 이렇게 되면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얼마? 5분의 마상 이렇게 하고 다 해버리라고. 그치? 별로 안 어려우니까. 얘들아 365번 365번 봤더니 얘들아 단위원이 나와있네. 단위원이 반지름 일자리에 놓는 말이에요.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세타 여기 알파 이제는 제대로 봐봐. 요 P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갖다가 내가 지금부터 세팅을 할 건데 요 단경을 요 세타 기준으로 세타 입장에서 보면 X좌표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1분의 2 거니까 X좌표 이거잖아. 이게 5의 길이야.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있지. 됐어? 아니? 근데 봐봐.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각도가 세타만 있는 게 모두 있어. 알파도 있지. 그럼 요놈의 X좌표랑 Y좌표를 갖다가 알파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봤더니 사인 제곱 알파 나와있지.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알파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일단 해보자고. 문제 나와있으니까. 그럼 봐봐. 얘는 세타기를 보면 이거분의 이거라서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기인데 만약에 알파를 적으면 이거분의 이거지. 이거분의 이거지. 그럼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비변분의 높이 아니냐? 그럼 그때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냐면 사인 알파를 쓸 수 있다. 1분의 2거잖아. 그럼 결국 5의 2로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알파 이렇게 되는. 그럼 얘는 1분의 2거니까 얘는 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세팅 다 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자고. 식 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냐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세타 얼마? 제곱 세타 이 값이 얼마냐면 16 이렇게 되어있죠? 얘들아 삼각함수 각 계산할 때 있잖아. 항상 각도 보통이시더라. 여기 세타 세타지. 얘가 거슬리지. 얘도 세타의 방식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얘 이용하면 사인 알파는 뭘로 바꿀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 수 있네. 그래서 채나?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 15지. 얘들아 봐봐. 세타 입장에 봤을 때 1,3분의 예각이지. 예각이지. 그럼 탄젠트 값은 음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탄젠트 기울기라며. 누구의 기울기?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라고. 동경의 기울기라고. 양수잖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면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끝났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뭘 구하냐면 요거 구하래. 5A. 그러니까 5A 길이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이용해. 끝났어. 자, 얘들아, 요 5의 길이 지금 알아 몰라? 5의 길이라고 모르지. 모르니까 K 이렇게 볼게. 그럼 요거는 니들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루트 15K 이렇게 보자. 왜 그러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루트 15를 1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 X좌표도 Y좌표거든? X좌표 나가시면 얼마나 나니? K를 넣었지. 요 길이가 X좌표니까 요 길이가 얘는 X좌표잖아. 근데 이거를 K를 넣었으니까 얘는 K분의 루트 15K 이렇게 놔야 약분이 되면서 루트 15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 루트 15K. 그리고 피타고라스 쓰면 1은 15K 제곱 더하기 K 제곱 어떻게 되겠네? 그래서 16K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될 거고 K 제곱은 얼마? 16분의 1에 K가 뭐냐면 6일이지. 그래서 K 얼마? 4분의 1. 다 4분의 1 있으면 된다고. 시간 됐어? K 얼마? K 얼마? 자, 180페이지.
단순 계산을 갖다 좀 하는 파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 연습만 좀 하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자, 풀게임 3번에다가 어디 할 거냐면 1번 봐봐. 1번 봤더니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 2 이렇게 돼 있지. 일단 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풀면 얘도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겠지. 이게 얼마라고? 2라고. 이 문제에서는 이걸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증명하래. 성립하는 거 보이죠? 그럼 봐봐. 이게 날아가지? 이거 2 나왔나? 나오지? 이거 문제가 너무 쉽고, 얘들아 2번 봐봐. 2번 봤더니 2번 같은 경우는 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거든? 얘들아 이거 계산 풀 때 좀 하나의 좀 테크닉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1 그다음 빼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있지. 선생님 여기 1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거 갖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1 대신 이걸 바꿔서 대략 계산하면 얘 10 어떻게 되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얼마나 되나? 그지? 갑자기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내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들아 368번 봐. 368번. 거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숫자 1만 내가 다른 색깔로 했잖아. 요거 풀 때 썼던 이 프리법 그대로 적용할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프리법도 있다는 거 알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랑 얘랑 합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한번 식 가해주할게요. 아 그리고 얘도 식이 중요하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식이지. 근데 얘만 지금 종류가 다르잖아. 얘도 사인이랑 코사인 관련된 식으로 바꿔버리자고.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 공식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러면 번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분모에 코사인 갖다 좀 없애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모에다가 코사인 갖다 붙여버릴게.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분모가 암산해라.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겠지.
그놈이랑 얘를 합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그려줄게.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네 계산하면 되겠지. 부분시켜서. 근데 봐봐, 부모 같더니 얘 부모 같아. 안 되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 통은 됐잖아. 그럼 얘들만 계산하면 되지. 그럼 봐봐.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지. 그래서 얼마? 0.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371번. 얘들아, 이거 딱 봐도 곱셈공식 변형 사용했다는 생각도 이제 곱 나오고 선 나왔는데 합이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에서 제시된 관계식은 얘야. 그럼 얘는 구할 수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얘를 못 구하지. 그래서 얘를 갖다 너네들이 관계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관련된 공식이 한 개 더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그거 이용할 거야. 이거 계산할 때. 사인, 코사인 관련된 공식 뭐 있어? 하나밖에 없어. 뭐야? 탄젠트는 탄젠트 뭐? 그거 말고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 이용하고 한 개 더 있어. 어? 1 그래. 그럼 얘랑 얘 이용해갖고 이거 뽑아내자. 그럼 얘는 봐봐. 이렇게 관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넘겼더니 얘가 얼마냐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1, 4분면 몇 주면 1, 4분에서는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 다 양수지. 제곱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라. 그래서 1, 4분면이라고 주는 거야. 그치? 뒤에 해석이잖아. 그치? 안 온다. 넘길게요. 자, 374번. 자, 연동의 실수 A에 대해서 X에 대한 인칭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은 0. 그놈의 두 실근이 사인 세타 분의 1 분모나 코사인 세타 분의 1 되어 있는 두근 나오고 개수가 좀 묻잖아요. 그럼 못 써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러니까 두근의 곱부터 할게. 두근의 곱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1이라고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관련된 계산을 하는데 공이 주어졌어. 근데 뭐 합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그렇지, 이거 좀 끌어왔었어야 돼. 두 분의 합하자. 두 분의 합했더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3, 4, 2인데 코가 1이 네. 책에는 2랑 쌤은 1이라 돼 있대. 니는 뭐라고 돼 있어? 쌤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 2로 돼 있어요. 너네 2로 돼 있어? 쌤은 1로 돼 있어. 알았어. 2를 줄게. 근데 뭐 구하래 그럼 얘? 이건 똑같아 그? 그 니는 뭐 구하래? a 제곱 구하래? a 제곱 쌤거 못하네 그러면. 쌤거는 1이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이거 2. 이거 얼마냐면 2분의 1이지. 그냥 이거 하자 이제.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이거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결국엔 우리가 뽑아내는 게 얘를 뽑아야 되는 합을. 앞에 푸는 거랑 똑같잖아. 앞에 풀었을 때는 얘를 갖다가 뽑아냈어야 했잖아.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공식을 사용하자고. 그러다가 뻔해. 당연히 쓰는 거. 그럼 봐봐. 이 같은 경우는 보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 1이고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에 아니 2배의 2분의 1이지. 이거 마찬가지. 얘가 얼마냐면 2 되겠네. 근데 A 가지고 양수 이러고 있어? 없네. 맞아. 나와야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2인 경우가 있고 이거인 경우가 있지. 두 가지로 나오죠. 봐봐. 이 2분의 1이야 넘기면 얘가 A지. 아니 왜냐면 내가 2분의 1이면 넘겨버리면 얘가 A일 거 아니야. 끝났네. A가 루트 2인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인데 그래서 A를 안 가고 뭘 구하래. A 제곱 구해야지 답이 하나로 통일될 거 아니야. 근데 답이 틀려져. 니 답 얼마야? 2 맞아? 그 쌤이 4분의 3분 나왔어. 그 몇 개 못한 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진도는 숙제는 185까지 다 해요. 터프할 사람들 다 해오고 그렇지. 그리고 또 오늘 가서 주문해 얘들아. 그렇지.